네, 미국 증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들어보기 전에 지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무엇보다 높습니다. 바이든이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또 시장에서는 캐멀라 후보에 대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 상황이죠. 첫 번째 오늘 키워드를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최근 2주 동안에 미국의 대선판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갔고, 그 직전에는 또 한 4주 전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한마디로 이제 현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를 하면서 결국 후보 교체 여론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주말에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지명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선 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한 2주일 동안 소위 트럼프 관련주라고 얘기하면서 주가도 올랐고 관련된 시장 자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약간 좀 반대로 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당선 확률이 트럼프 쪽에서 올라갈 때마다 지수가 올라가는 상관관계가 크게 높아졌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것은 바뀌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폴리마켓이라는 곳에서 하는 소위 도박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이라 보셔야 되고, 이건 지지율이 아니라, 지지율은 지금 뭐 53대 48, 47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건 당선 확률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당선 확률을 보면 여전히 트럼프 쪽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107이나 남았고 공식적으로 지금 후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당선 확률에 관련된 도박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주가 좀 올라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일단 카멀라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크게 어떻게 바뀔지 안 바뀔지에 대한 논란이 많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테마성 있는 어떤 정책 변수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고 그 직전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 대선에 영향이 없었다는 거라서 늘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 오롯이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과거보다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하는 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 강력한 무역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다양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인세라든가 개인 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각의 방향성 분명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시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완화가 가장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은행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2주 전이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이틀 동안 증언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월가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바젤 엔드게임 3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이제 현금을 상출한 다음에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아둘 수밖에 없게 하는 각종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세상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 돈을 갖고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리저브에 드는 그런 규모를 결정한다라고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에 대한 완화가 있을 경우에 그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돈을 결국 배당이라든가 자산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요. 이번에 제롬 파월이 11월 이후로 결정을 미루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상당히 지금 금융업종 자체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에 좀 포인트가 몰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은행 업종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부터는 좀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시각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쇼어링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쇼어링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건 아니면 그 카마라 해리스가 되건 누가 되건 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대통령 선거도 결국은 일자리가 누가 더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건 간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있죠. Making America Great Again 그러면서 지금 모든 그런 공화당에 보면 항상 보면 티셔츠나 뭐 모자에 다 이런 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일자리를 뭐 만들지 말자 이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자리를 계속 갖고 오고 외국에 갔던 것이 미국에 다시 오라는 것이 리쇼어링이거든요. 그것을 한쪽의 반대편에서 보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한다는 데서는 민주당, 공화당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리쇼어링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간에 상관없이 결국 공장이 계속 새로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오고 아니면 미국에 없던 공장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 가고 2차 전지 공장 가고도 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된 주식이 우리 개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고 익숙하지도 않은데요. 대표적인 것 중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캐터필러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새로 지면 땅도 개발해야 되고 뭐 있던 것도 하고 전력도 새로 깔아야 되고 수많은 일이 벌어지게 있는데 캐터필러가 최근에 좀 다시 올라가는 것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나이티드 렌털은 대표적인 중장비 대여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사상체 효과 추이를 가는 것들에는 그런 밑바탕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철강 회사라든가 다양한 소재 회사들도 당연히 그동안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가 미국엔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갖고 RSHO라는 심벌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ETF는 그 어떤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적극적으로 되거나 이런 분들은 맞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봐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ETF가 어떤 종목, 어떤 산업을 좀 주로 다루고 있는지 보는 데는 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RSHO라는 ETF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유망 섹터를 잡아주셨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살아있는 은행주들, 그리고 조금 클래식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좀 전통적인 산업주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들여오는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좀 일찍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헤드라인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마켓워치입니다. 알파벳 테슬라로 스타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 시즌에 스타트를 끊어주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엔비디아 더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바로 지금 24시간 후에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고 저희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하튼 이번 주에 대표적인 것들의 몇 개의 기업들 한 5개 정도만 보고 이것들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이제 여러분들 크게 관심 없으시나 없고 자동차면 테슬라밖에 안 보이지만 올해 테슬라는 별로 재미가 없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한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제너럴 모터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GM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기대 이상 실적 발표했고요. 2024년 실적 가이던스도 상회한 바가 있습니다. 예상 실적 부합률을 그동안 보면 거의 90% 정도는 예상 실적을 부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도 오늘 밤이죠. 발표될 것도 이익이 한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도 지난 분기에도 실적에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마진율은 계속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이후에는 주가 좀 회복했는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모델 2란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저가형
저가에는 보다는 좀 합리적 가격에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시사했던 것이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 또 몇 가지 뭐 재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옵티머스 얘기하는 것도 다 실적을 앞두고 다 하는 얘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진율 회복이 나올 수 있는지. 왜냐하면 1분기에 기대 이상의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주가 또 회복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마진율 회복에 아마 내일 실적 발표에 가장 큰 관심은 마진율에 좀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지겠고요. 이건 여전히 이번에도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 부합률은 최근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한 62%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알파벳은 이번 빅테크 중에 하면 실적 발표에서 큰 기대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30%가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AI 비즈니스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역시 구글 클라우드에 대한 분야, 이런 것들이 2분기 연속으로 지금 플러스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5분기 연속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은 1.84달러에 매출은 840억 달러가 일단 업계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비자입니다. 내일 비자까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전년 대비 9% 정도 이익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물론 월가에서는 두 자릿수 초반을 항상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에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상황에 대해서 업계를 대표해서 비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 가장 큰 걱정은 좀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있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가 시장에서의 소비 상황의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 역시 좀 여유가 있는 층에서는 소비를 엄청 늘어나는 것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커멘트가 오히려 관심사항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당 이익이 2달러에 매출은 89억 달러 정도가 전망되고 있겠습니다. 24일 날 수요일 날은 역시 포드가 장 마감하고 같이 발표하는데요. GM과 더불어서 포드가 상당히 오래 주목을 받았던 회사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이익은 소폭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 정도, 그래서 이게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겠고, 역시 수익성 좋은 SUV 사업이 얼마만큼 잘 됐고 반면에 전기차의 적자 부분이 얼마만큼 해소될 수 있을지 정도. 실적 발표량 평균적으로도 이 회사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매보다는 실적 확인하고 나서 매매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미국 대형주들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주가를 움직일 만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CNBC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시죠. 이번 주 최고의 미국 주식 탑3인데 미국 리서치 기관이죠. 팀랭크 플랫폼스에서 이번 주 좀 주목해볼 만한 탑3 종목들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애널리스트를 좀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 뭔가 그들 입장에서 보면 가혹할 수 있지만 이들 애널리스트의 과거의 성적표를 누군가 짓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승률도 좋았고 수익률도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팀랭크스입니다. 그래서 팀랭크스 보면 여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IB나 증권사에 속해 있는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살등하는 사람들도 다른 이익을 통해서 전체 7,8천 명의 사람들의 랭킹을 매깁니다. 네. 랭킹을 매기면 여기서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8,000등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그렇고 이분들이 1년 동안의 수익률을 어땠고 이분이 1년 동안에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소위 목표 주가나 이런 걸 맞췄냐 하는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팀랭크가 매주 이 중에서 가장 이번 주에 주목할 세 개의 기업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걸 오늘 흥미롭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이번에 한 애널리스트를 얘기하면서 코스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번에 860달러에서 오히려 1,050달러로 올려놨고요. 최근에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쉬고 있습니다. 타이그레스 파이낸셜에서는 몽고DB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는 재미없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흥미로운데 골드만삭스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목표 주가 135달러. 물론 오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큰 폭을 반등하면서 역시 엔비디아 힘을 보여줬지만 여튼 이들 3명의 애널리스트는 월가의 탑 클래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시한 종목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몽고디비, 엔비디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몽고디비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밸런스의 헤드라인인데요. 버핏 최애 은행주를 매도했다. 최근에 계속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좀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 워렌 버핏의 그 벅스에서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보면 그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다 그냥 쉽게 해서 뇌피셜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워렌 버핏이 직접 얘기한 것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게 나오는 건 다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항상 나오는 것은 공식적인 TV 인터뷰를 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는 주주총회에서는 간혹 이제 질문을 하면 답을 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사람들의 뜬구름 잡는 그냥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을 팔았을 때도 지금 최근에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 조금씩 팔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애플에 대해서 파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세금 혜택, 뭐 세금의 그런 정산 이런 것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하튼 그것 때문에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지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입니다. 12.5% 정도 주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번에 줄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항상 이런 것들이 워낙 큰 회사가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계속해서 줄이고 살 때는 조금 더 계속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 압박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주식을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 분이 판다?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갑자기 최대 주주를 지분을 잃을 만큼 팔 이유도 없고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켓 뉴스를 장식했던 탑 헤드라인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